자, 다음 조선시대의 천재화가 인왕제색도입니다. 겸재정선은 조선시대에 BTS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엄청난 고가의 작품들이 많이 팔렸고요. 400여 점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비온 뒤 안개가 산을 감싼 순간을 포착한 산수화입니다. 진경산수화의 최고 경지에 오른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진경산수화를 말씀드리면 진경, 실제 경치, 당시만 하더라도 관념산수화, 상상 속에서 관념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진경,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리는 그림을 겸재정선이 시도하고 완성하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 쭉 작품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귀여운 다람쥐가 나무가지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데 필치가 비슷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 중 하나가 정선이 그린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봐보시면서 평가를 해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중국의 명나라 화가 도명하게 그렸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겸재정선이 그렸습니다. 다람쥐를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비슷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명나라의 화풍까지도 따라 배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는 명나라를 겸재정선이 굉장히 따라하면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겸재정선의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의 실제 위치는 어디일까요? 인왕산은 겸재정선이 바로 앞에 살았던 광경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매일 보니까 그림 풍경으로 자연스럽게 스케치하다가 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정선의 집은 4대가 벼슬을 모하지 못해서 몰락한 양반가였습니다. 자, 정선이 굉장히 좋아했던 금강산입니다. 정선은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금강산 그림을 100점 가까이 그렸습니다. 이때부터 정선의 그림 필지는 달라집니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뀐 시기에 청나라를 오랑캐로 본 정선은 관념산수화, 베끼는 수준에 있는 그림, 상상하면서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우리 강산, 산을 보고 우수한 금강산을 보면서 따라하는 진경산수화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를 배격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구룡폭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금강산의 절경의 계곡입니다. 금강내산 총도, 뾰족뾰족한 병어리가 참 어떤 완성도를 나타내는지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단발령 만근강도, 자욱한 안개 그윽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정선의 50대 후반의 두 번째 대표작인 금강전도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2,000봉이라는 금강산의 장관을 담기 위해 부관법이 뭐냐면 내려다 보이듯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웅장함에 일단 놀랍지 않으십니까? 쭉쭉 내려가는 산봉우리들이 첩첩이 겹쳐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봉우리는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비로봉, 금강대, 향로봉, 월출봉 같은 봉우리의 특징들을 자세히 묘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곳곳에 자리 잡은 사찰도 실제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자세히 한번 봐보실까요? 자세히 봐보시면 부처 조각상과 돌 사자까지도 정확하게 진경으로 묘사했습니다. 피룬상화, 여기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인왕산 근처에 피룬대입니다. 현재는 배화여고 뒷산 바위 근처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봐보시면 이 선비들은 꽃을 가지고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수성동, 여긴 어디일까요? 인왕산 계곡에 있는 수성동입니다. 현재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현재 오른쪽이 현재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보는 거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부분 한번 보실까요? 계곡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한번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인왕산 명승지였던 청풍계의 풍경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종로구 청운동 일대 골짜기입니다. 맑은 바람이 부는 계곡이란 뜻의 청풍계는 아래쪽으로 보면 수직 절벽들이 보입니다. 살짝 지붕이 보이는 저 고택은 병자호란 때 순국한 우의정 김상용의 별장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겸재정선의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저항했던 김상용을 한번 자세히 남겨놓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300년 전에 송파진과 압구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점은 경교 명승첩이라는 화첩에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이 화첩은 정선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처럼 붙어 다녔던 사천 이병현과 둘은 중마고우였습니다. 그 둘은, 사천은 조선의 천재 시인이었고 겸재는 천재적인 화가였습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하면서 그림과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선이 40살 됐을 때 첫 번째로 이별을 겪게 됩니다. 양천 현감에 임명된 겸재정선이 지금으로 따지면 목동과 강동구 정도 거리로 임명돼서 가게 된 겁니다. 이 마음을 안타깝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 사천 이병현은 겸재에게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자네와 나는 합쳐야 왕망천이 될 텐데 그림 날고 시 떨어지니 양편이 다 허둥대네. 돌아가는 낙이 벌써 멀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보이는구나. 강서에 지는 저 노을 원망스레 바라보네. 마치 연인과 헤어진 그를 시로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둘의 우정을 이 시어환 상간이라고 그림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시어환 상간은 둘의 우정 노트입니다. 이 그림, 아름드리 나무에 있는 두 남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겸재와 사천입니다. 시어환 상간의 오른쪽 빨간 도장은 청금물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청금물전, 둘이 이 그림을 청금을 주더라도 남에게 팔거나 전하지 말자는 뜻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럴 정도의 둘의 우정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자, 의금부 계회도입니다. 계회도는 뭐냐면 현재로 따지면 사진입니다. 사진. 당시에는 계회도,
사진, 계도를 그려서 여기에 참여했던 관리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의금부 도사로 제작할 때 겸재정선이 의금부 관리들이 개 모임을 기록을 해서 나눠준 그림입니다. 똑같이 그렸다고 해서 겸재정선 특유의 진경산수화풍의 필치를 아주 잘 담아냈고 기록화에도 겸재정선은 특별한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자, 북원수회도 겸재정선의 두 번째 기록화입니다. 자세히 봐보시면 건물 내부에는 양반가가 잔치에 참가한 선비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모여 있는 모습을 아주 세부 필치로 잘 묘사했습니다. 건물 외부에선 음식을 나르는 사람과 가마꾼도 있습니다. 당시 현장이 눈앞에 펼쳐질 듯이 아주 생생하죠. 겸재가 종 육품으로 막관직에 오르던 시기에 그린 기록화입니다. 회방연을 치른 뒤 풍경을 또 담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선비는 기로회, 즉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참석했는지 그림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작품을 보면 정선이 산수화뿐만 아니고 풍속화, 기록화에도 능력이 탁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선의 대표작인 인왕제석도입니다. 인왕제석도는 70대 말에 자신의 중마고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사천 이병현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겸재정선이 집 앞에서 인왕산을 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웅장한 인왕산이 눈앞에 자연스럽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욱한 안개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시선으로 부관법으로 그렸습니다. 산 위쪽에 있는 바위들은 위로 올려다보는 시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위아래가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봐보시면 원래 흰색 화강이던 치마바위가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란 걸 아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정선의 마음을 사천 이병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선의 마음을 대변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인왕산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린 그림입니다.